안녕하세요. 별강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 강의로서 우리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물론 여지까지 우리 그 역학방송에서 지금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기초부터 하고 연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주명리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학에 속하는 학문의 종류, 그리고 그 학문이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야, 즉 뭐 천학, 지학, 인학 이렇게 각각 뭐 하늘의 어떤 기운을 보는 것, 뭐 땅의 기운을 보는 것, 또는 사람의 운명을 추산해 보는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을 제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이 대체적으로 학문의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이제 초심자 단계에서는 이제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학의 분야가 어떤 종류의 학문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의 실제적인 용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주로 쓰이면서 사용되는지, 그 활용의 면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학문의 어떤 한계, 그리고 또 어떻게 쓰는 것이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인가의 그 용도의 한계도 좀 알아보면서 역학의 범주에 속하는 학문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크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람의 명을, 그러니까 우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주어진 어떤 그릇이죠. 내 그릇의 크기,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형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명을 한번 예측해보는, 명을 다루는 학문들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그 상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보고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상을 다루는 학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관상, 뭐 풍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을 다루는 학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학문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 그 명을 다루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판서를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으로 규정된 학문들은 우선 이제 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명이라고 주로 명명이 돼 있죠. 명. 자, 이 명을 다루는 학문에 들어가는 크게 이제 범주에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사주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사주 명리학이 대표적인 학문이겠죠.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명을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명리학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은 뭐 이제 저희가 기초부터 지금 쭉 연재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테마 강의 시간에 사주 명리학의 어떠한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그 역사적인 연원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죠. 물론 이제 역학의 모든 학문이 다 역사적 연원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형편상 이제 명리학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공개 강의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개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제 다른 학문들도 이제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일단은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명리학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의 명을 다루는 것은 이제 기문둔갑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이 있어요. 자, 기문둔갑. 자, 원래는 이제 기문둔갑은 이제 그 예전에 과거에는 물론 이제 명을 주로 다루는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진법, 어떻게 진을 치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그 진법의 어떤 방향, 어느 방향에다 어떤 진법을 치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군사적 측면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진법이라든가 군사적인 측면은 이제 배제가 되기 시작했고, 주로 이제 사람의 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더 확대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 크게는 기문둔갑은 좌도기문과 우도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도기문은 이제 그 관련된 책자들 찾아보면 술법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축지법을 쓴다거나 구름을 타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적술이라든가 이런 것 된 것이 통칭돼서 좌도기문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좌도기문은 잘 전수가 되지 않고, 저도 음해해서 좌도기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제 이 우도기문이 즉 아까 이른바 사람의 이 명을 다루는 그러한 분야 쪽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 우도기문이 주로 사람의 명을 다루는데, 기문둔갑은 이렇게 구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표에다가 이렇게 9칸이죠. 그래서 구궁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사주명리학에서 나와 있는 각 명리에 있는 사주팔자 8글자의 이 글자를 가지고 이것을 수리로 바꿉니다. 수리 체계로. 그래서 이제 이 중궁에다가 입궁시켜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걸 전체를 표를 작성하는 도표를 작성하는 조식법을 쓰지요. 그 방법을 써서 여기다가 이제 표를 장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몇 년도 몇 살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사람의 명을 추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명을 다루는 쪽에서의 기문둔갑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기문사주라고도 합니다. 기문사주. 사주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기문에 대입시켜서 사람의 명을 분석해 본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기문둔갑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총운, 인생 총운이나 또는 어떤 특정 연도의 연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진도 월운도 뽑을 수 있고 이제 일진도 뽑을 수 있는데, 단시라고 해서 지금 단기간 내의 시간의 흐름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또 조식법도 있어요. 그래서 단시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요거 단시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점법이 아니냐, 점 치는 것이 아니냐, 점을 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점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쪼개서 더 세분화해서 판단해 보는 방식일 뿐이지, 명을 추산하는 방식이라는 면에서는 이것은 이제 명을 추산하는 방식의 학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점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기문둔갑도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래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역학의 시원을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그런 시각이 많은데요. 실제 대체적으로 역사를 따져보면은 중국의 시원을 따지는 것이 이제 태고의 이제 복희가 있고, 그 다음에 염제 신농, 그 다음에 헌원 황제 때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요것을 중국의 삼왕 오제 시절에 삼왕으로 보죠. 삼왕. 그래서 이 전설의 시기들 자기네들이 다 인정하면서 주로 이제 모든 주역이라든지 이런 역학이라는 것이 주로 황제헌원 때 주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사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역법, 특히나 이 역법 체계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든 것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는 대체적으로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시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환웅은 15대, 단군은 이제 49대, 그 다음에 여기 환인이 이제 9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조가 쭉 지났던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 있죠. 이미 그래서 민족사서에 주로 보면은 14대 환웅 신시배달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14대 환웅인 치우천왕 때 이미 자부선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책력의 체계와 사막 내문경이라고 하는 어떤 경전을 만들어서 이미 치우천왕께 바쳤고, 이때 헌원이라든가 창일이라든가 대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배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자부선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이제 전파되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을림 삼식이라 그래서 태을, 임은, 유김을 우리가 삼식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식, 삼식.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역법에서 응용하는 역학의 학문들이죠. 태을은 천문을 아는 학문이요, 기문은 땅을 아는 학문이요, 사람을 아는 데는 유김을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태을임 삼식, 그래서 줄여서 기을임 삼식을 이미 이 당시에 전수받았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원된 것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세밀한 이런 고대사의 입증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들이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문둔갑도 이제 이런 식의 명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문둔갑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 명을 보는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 번째 자미두수입니다. 자미두수. 자, 자미두수는 이제 그 동양의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별자리, 특히나 이제 그 동양의 천문 점성술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여순양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여순양, 그리고 이게 이제 송나라쯤 오면은 진이희라는 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집대성됐다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자미두수 전서라고 해서, 자미두수 전서, 이 책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제 자미두수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이제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으로 전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미두수가 동양의 그 천문 점성술에 속하는데, 이거는 이 우리가 아까 말한 기문둔갑에서 말한 이 구궁표가 아니고 12표에다가 12진표에다가 12개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포국도에다가 이제 포국을 하죠. 거기다 그래서 이제 그 자미의 어떤 별들을 다 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사람의 명을 이제 추명하는 것이죠. 명을 다루는 것을 추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방식이 좀 다소 특이한데요. 주로 이제 대만에서는 아직도 자미두수가 이제 대세로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우리나라는 주로 사주명리학을 크게 치는데, 여기 대만에서는 주로 이제 자미두수가 대세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미두수하고 이제 그 명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성평합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명을 관찰하는 그런 형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이제 별성자에다가 평은 자평명리의 평자죠. 그걸 합해서 참고하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미두수와 명리를 겸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명을 살펴보는 방식,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평합참의 어떠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요즘 현대 이제 우리 넘어와서 주로 이제 역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이런 정도의 학문들이 사람의 명을 추론해 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주로 사람의 명을 한번 추론해 보는 방식, 명을 다루는 그런 학문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방식들은 서로 다르다고 했죠. 사주팔자는 간지를 통해서, 간지의 학문을 통해서 이제 책력을 통해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환원해서 간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문둔갑은 구궁표를 활용해서 그 구궁표를 조식함으로 해서 사람의 명을 전반적으로 또 추명해 보는 방식하고, 자미두수는 또 마찬가지로
12궁표에다가 또 인생의 어떠한 것들을 쭉 별에 이제 관계되는 것을 다 표시해서 또 사람의 명을 추단해 보는, 추명해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는. 그것이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사람의 명을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사람의 이제 명을 풀어보는 학문,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법에 속하는 학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점법은 또 이제 점학, 또 점법, 점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법의 학문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학문이 존재하는데요. 그 점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점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점을 점친다. 그래서 이거 점을 다루는 학문을 이제 점학 학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점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점친다 그러면 우매하다고도 하기도 하고, 참 요즘 시대가 어딘데 점을 치고 있냐. 뭐 흔히 뭐 정치계에서도 뭐 누구의 뭐 점치는 사람 누구한테 가서 점 보고 와서 뭐 무슨 자기 정책을 폈다, 이런 말 흔히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매우 우매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고 인공위성이 우주로 나가고 뭐 보이저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뭐 현관 우주를 꿰뚫고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하나 일을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가요? 집을 하나 산다. 그럼 집을 어디에 살까? 얼마짜리를 살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야 되나? 뭐 아파트를 사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그 집을 사면 떨어질까? 오를까?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아야 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본인이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선택이죠, 결국. 자, 그러니까 21세기인 현재도 여러분이 꼭 집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 맞추어서 자기가 선택 또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료하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아주 간결하게 내리면서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마련인데요. 특히나 이제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초기 왕조 시대 또는 부족 국가 시대를 지난 뭐 왕조나 무슨 봉건주의 국가에서 과연 뭐 본인이 왕으로서 또는 제후로서 이렇게 많은 결정을 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뭐 다양한 정보를 접하겠죠. 지금도 뭘 우리가 하나 하려면 많은 정보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런 판단, 의사결정의 한 참고사항으로 쓰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에 다 의지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 예측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점을 칠 때 가장 많이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에 있는 64궤상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것을 어떤 궤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알고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상 주역은 점치는 책이 맞습니다. 용도로서는 점치는 책이 맞고요. 그러나 그 주역이 성립된 어떠한 모든 원리는 우주의 질서 또는 만물의 질서, 그러니까 만물의 생성 원리 등, 쉽게 말하면 한자 문화권 내의 물질관입니다.
내의 물질관이자 이 사상이죠. 물질관 플러스 무한 정신적인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곧 만물의 원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괴상화했을 때 이것을 전법으로 응용을 한 것이죠.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다 보니까 주역이 뭐 혹세무민이라는 책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만큼 주역은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았던 과거의 우리 물질관이자 사상을 설명한 책이기도 하면서 전법의 근거로도 쓰였던 책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역학방송에도 주역을 따로 논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좀 더 주역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주역을 근간으로 한 응용 형태의 점학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주역점을 칠 수가 있겠죠. 주역의 어떤 64 괴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주역점을 쳤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70평생 넘게 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과 어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녔지만 결국 모두 환영박을 쓴 곳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매우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기가 많아서 그때마다 점을 쳤습니다. 이 나라를 찾아가면 날 받아줄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상황도 있었고요. 그만큼 본인도 매우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편 3절 주역의 책의 묶은 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봤다. 그거는 뭐냐? 그만큼 주역의 주역을 통해서 점을 쳐서 그 주역 내에 있는 괴상의 내용의 풀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봤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통적인 주역점 외에 이제 두 번째 육효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육효는 기본적으로 이 괴상은 64괴를 취용합니다. 64괴상을 뽑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설시법이라고 그래서 그 설시를 통해서 64괴 중에 어떤 괴를 뽑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인사적인 요소라고 그래서 인사적 요소를 붙여서 납가법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사람의 일을 갖다 붙인 거죠, 응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붙임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 육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64 괴상 플러스 이제 육친에 해당되는 납가법을 갖다 붙여서 활용해서 이제 이것을 인사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게 이게 육효의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김이라고 하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유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문, 태을, 유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삼식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람의 일을 하는데 유김이 최고다 그런 말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삼전사과라는 방식의 어떤 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작성함으로 해서 그 시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예측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뭐 여러 가지 720 저기를 만들어서 삼전사과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 학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기륭성패를 점치는 그런 전법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 지금도 그래서 유김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네 번째 기문 중에 이제 기문의 이제 단시법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을 이제 점의 한 분야로 놓으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을 추산하는 방식이 세분화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유용하고요. 그 외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매화역수라든지 매화역수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락이수,
자, 이런 것도 다 주역을 근간으로 해서 그 응용한 방식을 통해서 응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응용해서 이 매화역수는 이제 소강절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강절, 이 매화역수 책을 보면 소강절 선생이 소개하는 주역의 어떤 작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직괴를 뽑는 방식에 응용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역시 어쨌든 64괴를 변형해서 그걸 응용해서 점치는 거고요. 또 하락이수 역시 64괴를 응용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괴상을 응용한 방식을 통해서 점을 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통칭 점학인데 이제 점을 치는 학문이죠. 점을 치는 학문, 점치는 학문. 그래서 이런 이론 체계가 있고 이 이론 체계에 의하여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이론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점을 치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가부간에 이제 답을 구해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무당을 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런 곳에 가시면 이제 점치고 왔다. 또는 이제 명리를 다루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뭐 사주를 보고 왔는데도 점치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 것은 서로 이런 것에 대한 가부간의 어떠한 그 구분선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치는 것은 이런 학문적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게 미래를 예단해 보는 방식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왔다, 이런 사람의 팔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다루시는 분한테 가서 명을 분석해보고 예측해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무당에게, 저희는 무당이 아니니까, 이제 무당 전문 무당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세계는 잘 모르고, 그분들에게 가시면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 예측을 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과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점치는 행위와 명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방식이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학은 어떤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예스냐 노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점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과거로 얘기하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그런 가부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고, 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명을 추리해 본다면, 명을 추단해 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이제 좀 상이한 면이 많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역학의 학문을 응용해서 미래를 예단해 보는 것이지, 이렇게 다 혼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용도나 학문의 특성을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점치는 학문도 다 이렇게 학문의 종류가 있고 그 기본의 그 이론의 체계의 뿌리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을 추론하는 방식과 또 점치는 학문으로서의 점학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상을 다루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상을 다루는 학문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 자, 이제 모양상자가 되겠죠. 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을 다루는, 그래서 보통 상은 상학이라고 합니다. 아까 모양상자에다가 이제 학문의 학자를 붙여서 상학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상을 다루는 학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땅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풍수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우리가 관상이 되겠죠. 관상.
그다음에 이제 관상의 범주 안에 이제 뭐 수상도 있을 것이고요. 뭐 심지어는 뭐 수상, 이제 수상은 우리가 손금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고, 뭐 족상도 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상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상을 보는 학문이 이제 풍수와 관상에 속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풍수는 원래는 이제 그 풍수도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그 이것을 연연을 따지면은 뭐 이것만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풍수는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요즘 말로 이제 풍수지리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연과 도시 계획의,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법,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풍수지리를 요즘 정말 현대적인 말로 다시 바꾼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과거의 풍수지리라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성을 어디다 짓고, 그 다음에 뭐 성문을 어디다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궁궐터를 짓고, 여기에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민가를 짓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배치를 얼마만큼 자연의 조화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지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도성의 터로서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법, 그것이 도시계획을 짜는데, 근데 요즘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나요? 그런 거를 조화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산도 깎아버리고 뭐 나무고 뭐고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뭐 산 매기니 지 매기니 이런 거 뭐 상관없이 터널 뚫고,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적인 건설법은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불악, 뭐 이런 성곽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이런 자연의 조화와 어그러지지 않게 잘 조화해 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풍수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관찰의 1순위였죠. 그랬던 것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방식의 관찰보다는 주로 사람의 죽은 묘자리를 보는 그런 학문으로 전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여학이라고 따로 분류합니다. 감여학. 사람의 죽은 자리, 죽은 묘자리를 보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살 자리는 가상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감여학을 음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양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서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감여학으로 따로 이제 진짜 죽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 그런 걸 보는 방식이죠. 근데 요즘은 풍수지리가 전부 이 감여학 쪽으로 몰려서 어디다 묘자리를 쓰면 뭐 사람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따지는 걸로 주로 이제 뭐 좀 기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가상학은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집을 어디다 얻고 어떻게 짓고 어디다 방향을 놓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풍수의 활용이 이제 가정 내의 그 어떤 그 가택 내의 배치, 이런 것들도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영향에 미친다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한 형태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이런 면에서도 응용해서 활용은 하니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이 풍수의 지리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 역학방송에서는 이 풍수지리 이야기를 따로 하나의 섹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삶에 이제 어떤 윤택함을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방식의 가상학 종류의 어떤 그런 풍수 이야기들을 연재를 이제 나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상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의 모양이죠. 얼굴 관상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책들이 존재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이제 뭐 마의상법, 너무나 유명한 관상을 보는 책으로는 마의상법, 그래서 이제 유장상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신상전편이나
상리형진 같은 이런 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전해지는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두루두루 보면은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곧 상법의 이 관상, 특히 상법에서 관상이 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이제 한번 정의 내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학이라고 이제 명칭되어지는 여러 가지 학문들 에 대해서 한번 쭉 이게 우리가 흔히 좀 많이 들어봄직한 학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알아두시면 그것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외에도 뭐 가문이라든가 우리가 특수 비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그런 학문 체계도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학문들은 이제 범용적으로 우리 역학 분야에서 크게 널리 사용되고 또 애용되어졌던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학문들은 그 역시 같은 명을 보는 방식이라도 이게 보는 방식에 따라서 각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명으로 사주 명리학으로 봤을 때의 명과 기문이나 또는 자미두수를 통해서 보는 명의 방식, 거기서 추산되는 방식이 서로 각도가 다름으로 해서 두루두루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매우 그리고 이 적중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점치는 학문에 대한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의 어떠한 선입견이 좀 잘못돼서 이것을 매우 우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분야가 또 점학인데 이 점학 역시도 매우 유서가 깊고 그 점학의 체계와 그 이론의 깊이가 상당히 역사적인 연원이 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는 상태에서 점치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는 좋지 못한 선입견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엄밀히 따져서 열심히 한번 그 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학문은 역사가 오래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이란 필요 없는 것에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사에서는 아직도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으시면 또 이제 한번 활용하시는 도구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학의 분야와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또 다음 테마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